메소포타미아가 살아남기 위한 장부의 땅이었다면 이번에는 푸른 바다 위에서 삶의 새로운 질서를 고민한 땅으로 갑니다. 농사지을 돌땅 하나 부족했던 척박한 지형에서 수많은 섬이 길을 열고 새로운 생각이 피어난 곳,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와, 아르테미스, 여기 바다 색깔 좀 봐. 완전 파란색 청량음료 가득한 휴양지 같아. 휴양지 같은 소리 하네. 그리스 문명은 철학 이전의 지독한 무액 전쟁의 산물이야. 그들은 올리브유와 와인을 들고 바다 개척에 나섰습니다. 푸른 바다의 끝자락, 거대한 무역의 심장이 숨쉬는 곳, 아테네의 관문 피레우스 항구입니다. 와, 아르테미스, 저기 꼭대기에 하얗게 반짝이는 저 거대한 건물은 뭐야? 우리 이번 여행 숙소 완전 대반인데. 리조트가 아니라 신전이야. 이 바보야. 저 하얀 대리석을 산 꼭대기까지 옮기느라 수많은 인간들이 맨발로 돌을 날라야 했지. 그리스 문명의 이성적이고 화려한 외경 뒤에는 항구 바닥을 짓누르는 지독한 노동의 물성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 그리스인들에게는 그저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와 평화,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죠. 신이시여, 올해도 풍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테미스, 이 올리브 하나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게 묘한 매력이 있어. 했어, 너나 많이 먹어. 그 쌉싸름한 걸 즐기는 게 인간들이 말하는 성숙한 맛이라나 뭐라나? 척박한 땅에서 피워낸 문명의 정점, 생각의 도시, 그 거대한 문이 열립니다. 푸른 바다의 길끝에 세워진 생각의 도시, 아테네의 심장 아고라 광장. 단순한 시장을 넘어 정치와 철학, 인간들의 모든 삶이 뒤엉키던 민주주의의 거대한 실험실. 누구나 광장에 나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던 공간. 하지만 그 자유의 이면에 숨겨진 지독하게 차가운 통제의 서막. 야, 아르테미스, 저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시장 바닥에서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 깨진 그릇 조각은 또 뭐고? 도편 추방제라는 거야. 이 바보야. 저 지능 영수증에 이름이 제일 많이 적히면 10년 동안 도시 밖으로 강제 퇴출당해. 그릇 조각에 이름 좀 적혔다고 사람을 진짜로 쫓아낸다고? 그럼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투표지구는 너무 살벌하다. 다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합법적으로 축출하는 거지.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포장하지만 늘 빛과 그림자는 함께하는 법이야. 투표 결과에 따라 누구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수 있었기에 매일 아침 광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이복의 거기 댕댕이 친구, 자네도 와서 얼른 한 표 던져야지.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네. 아이고, 글씨 쓰기 참 힘들구만. 난 이 정치가 양반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옆집 김씨가 이 사람 적으라길래 적는 거요. 내 올리브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구만. 에이. 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들 따라 투표해서 사람을 쫓아낸다고? 이거 너무 위험한 시스템 같은데? 그게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무서운 함정이야. 훗날 소크라테스조차 이 눈먼 다수의 폭력에 밀려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모든 이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었지만 다수가 이성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공평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 가장 잔인한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유를 얻은 대신 매 순간 서로 싸우고 감시해야 한다니 아테네 시민 노릇도 참 피곤하네. 인간 세상은 다 똑같아.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결정했고 여기서는 다수가 결정할 뿐이야. 본질은 변하지 않아. 그래도 완벽한 나라는 없을지 몰라도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겠지. 소란스러운 광장을 지나 차가운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조용한 열주랑 그늘 속으로 들어섭니다. 그곳에는 아테네인들이 당연하게 믿었던 가짜 상식과 오만을 뒤흔들었던 인간들을 지독한 질문의 감옥으로 밀어넣었던 철학자,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정답을 주는 대신 끊임없이 되물으며 상대가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위대한 지혜의 전당, 철학의 시대가 그 문을 엽니다.
아테네의 아고라는 정치를 논하는 장소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철학의 심장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무지와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이냐? 무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선생님, 용기가 무엇인지 제발 그만 물어보십시오. 더는 모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저 아저씨는 왜 답은 안 알려주고 자꾸 괴롭히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를 리가 없잖아? 인간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거든. 저 영감은 그걸 뼈 때려주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외부에서 정답을 주입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산파수를 지향했습니다. 이 막대기로 가르치노니 깨달아라. 하지만 상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의 날카로운 잔소리들은 아테네 권력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아테네 철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위대한 제자 플라톤은 스승이 처형당한 현실 세계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본질의 세계, 즉 이데아라는 개념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를 기록하라. 플라톤은 철학자가 다스리는 정의롭고 완벽한 이상 국가를 현실 위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와, 싸우지도 않고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한 나라 있으면 정말 최고잖아. 꿈 깨라.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욕망투성이야. 저런 완벽한 나라는 상상 속 가상현실에나 존재해. 그래도 그런 나라를 꿈이라도 꾸는 게 어디야. 멋있잖아. 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완벽함을 좇았던 플라톤의 철학. 하지만 이 허황된 이데아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납니다.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달리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자연과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세상 모든 지식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 삶의 가장 위대한 미덕으로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 너무 완벽한 나라만 쫓는 것도 매사 비판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구나. 딱 중간이 중요하다는 거네. 이제야 좀 알아듣는군, 아르고스. 하지만 그 중간을 지키는 게 인간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넌 모를 거다. 인간의 사유가 정점에 달했던 찬란한 지혜의 시대. 이제 아테네는 신정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폭발하는 신화와 예술의 황금기로 향합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정점,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수백 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짜인 그리스 건축의 걸작이죠. 그리스인들은 완벽한 수평과 수직의 비례를 통해 시각적 안정감을 구현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아르테미스, 이거 인간이 아니라 신들이 직접 지어서 하늘에서 내려보낸 걸까? 신들이 지었겠냐? 인간들이 저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까지 맨발로 피땀 흘려 나르고 쌓은 결과물이지. 우아한 신전 아래에는 수많은 하급 선원과 장인들의 지독한 노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물 이름은 신전이잖아. 신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맞아. 신의 노여움을 달랜다는 핑계로 온 도시의 물자와 세금을 이곳으로 모으기 위한 행정적인 명분이었지. 그리스 조각가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완벽한 비례와 비현실적인 균형은 서양 미학의 확고한 기준이 되었죠. 아르테미스, 조각상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지나치게 매끈해서 완전히 가짜네. 현실 인간들은 털도 많고 발톱도 때마다 깎아야 하잖아. 그래도 눈부시게 멋있잖아. 불완전한 현실을 외면하고 대리석 뒤에 숨어서 조작된 완벽함에 열광하고 싶은 인간들의 허영심일 뿐이야. 완벽해지고 싶지만 늘 실수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인간적인 고뇌는 마침내 연극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아테네인들은 오락을 넘어 시민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비극과 희극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오, 가혹한 운명이여. 신들은 왜 나에게 이토록 비참한 결말을 내리시는가? 큼 너무 슬퍼. 저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불쌍한 운명을 맞이해야 하냐고. 결국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던 인간의 욕망과 오만이 부른 인과응보일 뿐이야. 정신 차려. 그리스인들은 비극을 통해 공동체의 고뇌를 나누고 삶의 희로애락을 성찰했습니다. 그래도 운명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너무 눈물겹잖아. 아르테미스, 다음엔 제발 좀 웃긴 희극 보러 가자. 가장 불완전한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갈구했던 인간들의 찬란한 예술의 밤, 이제 예술의 세계를 넘어 인간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올림피아의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4년마다 그리스 전역의 전쟁이 멈추고
올림피아에서는 신을 위한 신성한 제전이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육체의 아름다움과 힘을 신합해 증명하기 위해 온몸에 올리브유를 발랐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옷과 신발을 모두 벗어던진 채 오직 인간이 가진 순수한 물성으로만 경쟁했죠. 와, 아르테미스. 저 사람들은 왜 운동복도 안 입고 완전 알몸에 기름까지 번들번들 바르고 뛰는 거야? 옷과 신발은 가짜 신분이나 계급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니까. 신 앞에서는 오직 육체의 힘 하나로만 증명하라는 의미야. 그래도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서 모래바닥에 쓸리면 엄청 아플 텐데 진짜 하드코어 복지네. 출발 신호와 함께 전사들은 거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대박 빠르다. 신발도 안 신었는데 모래밭을 저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야? 오직 1등에게만 모든 영광과 신의 대리인 자격을 몰아주는 잔인한 축제니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올림픽은 신을 위한 평화의 제전이었지만 승리를 향한 집념은 전쟁만큼이나 치열했습니다. 화려한 황금이나 보석은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투박한 올리브 월계관만이 허락되었죠. 그래도 저 나뭇잎 왕관 하나 받으려고 목숨 걸고 맨발로 뛰는 모습은 진짜 감동적이다. 멋있어. 갱년기도 아니고 맨날 질질 짜기는 저 월계관은 단순한 나뭇잎이 아니야. 카문과 도시 전체의 영웅이 되는 절대적인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지. 영광의 물성이랄까. 올림픽 전사들도 참 대단하네. 아르테미스, 다음 여행지 가기 전에 우리도 저 기름 좀 바르고 한번 뛰어볼까? 난 털에 오일 묻는 거 딱질색이니까 생각도 마라. 너 혼자 실컷 뛰어. 지독한 경쟁 속에서도 육체와 정신의 극한을 조화시키려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고 뜨거웠던 아테네의 하루를 뒤로하고 제국의 거대한 복선이 시작되는 마지막 비밀의 장으로 향합니다. 자유와 철학을 꽃피웠던 아테네의 찬란한 황금기도 도시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과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리스 전역은 오랜 내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르테미스, 갑자기 하늘도 어두워지고 무장한 군대들이 지나가니까 좀 무섭다. 저 둥근 방패를 든 사람들은 누구야? 스파르타 군대야.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의 시작이지. 서로 최고가 되겠다고 싸우다 결국 다 같이 무너지는 길을 선택한 거야. 너 아테네 군복 입고 있어서 쫄았지?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은 자유롭던 도시국가들의 경제와 결속력을 통째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고라 광장에서 그렇게 똑똑하게 말싸움하고 토론하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엔 칼을 들고 싸우다니 참 씁쓸하네. 그게 말만 앞세우는 인간 민주주의의 한계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달으면 결국 남는 건 무력뿐이지. 찬란했던 도시 국가들의 동맹이 스스로 무너지며 아테네의 시대는 저물어갔습니다. 그리스 남부 도시들이 쇠퇴해갈 무렵 북쪽 마케도니아에서 새로운 거대 제국의 서막이 오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대원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와, 저기 말 탄 젊은 왕은 누구야? 군대 스케일이 아까 도시국가들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잖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야. 설퇴하던 그리스 문화를 흡수해서 저 멀리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영토를 넓힌 정복자지. 전진하라! 그런 정복지의 도시를 세워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고 이는 동서양 문명이 최초로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의 대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조각가들이 깎던 하얀 대리석이 동양문이랑 섞이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어졌다. 생각의 경계가 완전히 부서진 느낌이야. 맞아. 도시는 전쟁으로 무너졌어도 그들이 대리석과 점토판 위에 새겨놓은 사상과 문화는 이렇게 바다를 건너 영원히 흐르는 법이지. 이 찬란한 동서양 융합의 유산은 수천 년의 시간을 버텨내며 후대 문명으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민주주의의 의회 시스템과 정치적 권리는 고대 아고라 광장의 토론에서 자라났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외치며 맨몸으로 달리던 그들의 제전은 전 세계인의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으로 부활했죠. 아고라의 시끄러운 말싸움부터 올림픽의 질주까지 고대 그리스인들이 흙 위에 남겨놓은 흔적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뼈대가 된 거구나. 참 신기해. 도시의 영광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도 인간들이 남기고자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던 사상과 지혜는 결코 지워지지 않아. 후대 인류에게 영원히 흐르는 가치가 된 거지. 자유로운 생각과 인간적인 고뇌가 피어났던 생각의 도시 아테네의 하루가 이처럼 저물어갑니다. 이제 생각의 도시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문명의 시간문을 열어봅니다. 아르고스와 아르테미스가 마주할 다음 역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